우리 선생님 질문 있어요. 네, 이현경 선생님 모시고요. 내년 반평성 희망사항이 있어요. 어떻게 말씀드리면 좋을까요? 라는 주제로 상담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현경 선생님 불러볼까요? 이현경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은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저 우리 게스트분도 한번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아우, 목소리가 네. 아시겠어요. 안녕하세요. 네, 21살의 게스트입니다. 네. 아,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 오늘 정말 내년도 이제 새로운 학기 반편성 아마 어머님도 고민 많으실 건데요. 지금부터 좀 속 시원하게 한번 상담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속 시원하게 갈게요. 네. 저는 반편성이다라고 좀 딱딱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머님들이 학교의 담임 선생님들과 어떤 협상의 그런 기술을 좀 발휘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장 먼저 드리고 싶어요. 속 시원하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거는 일종의 풀어가는 기술이에요. 제가 엄마로서 내가 얻고 싶은 게 있잖아요. 네. 우리 아이가 꼭 이 친구랑은 반이 떨어졌으면 좋겠고 또 하나 바라자면 꼭 같은 반이 되었으면 좋겠는 친구도 있어요. 그리고 결국 그 반편성은 선생님들끼리 원칙에 따라서 편성을 하시지만 어떤 근거가 있다면 그리고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어머님들이 요청을 하셨을 때 그거를 100% 거절만 하시지는 않으세요. 그리고 저희는 원칙에 따라서만 합니다 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어느 정도는 그게 선생님 입장에서는 선생님한테도 반영이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머님들이 반편성 이제 시즌이 이제 추워지면 반편성이 가장 또 궁금해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점점 방학이 다가오면서 이제 올 한 해를 돌아보고 내년을 생각하고 아이가 이제 진급했을 때 모습을 이렇게 좀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면 마음속에 소원이 있으실 거예요. 바라는 게. 물론 아이가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런 것들이 조금 걱정들이 불안들이 좀 사라지긴 하지만 저학년일수록 어머님들이 내년에 이 친구랑은 꼭 이제 그만 같은 반이 됐으면 좋겠다. 혹은 이 친구는 우리 아이한테 꼭 옆에 있어주면 좋을 것 같은 친구인데 꼭 같은 반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을 이제 두게 만드는 그런 친구들이 아마 어머님 지금 이렇게 들으시면서 생각이 나실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제가 엄마로서 바라는 그런 모든 소원들을 다 선생님께 말씀드릴 수도 없을 뿐더러 말씀을 드린다고 다 그게 이루어지기도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게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생님과 마음을 툭 터놓은 상태에서 선생님과 일단은 서로 마음을 따뜻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선생님이랑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선생님 사실은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 아이가 이 부분을 힘들어했고 그런 것 때문에 요렇게 좀 반편성을 혹시 가능하다면 이렇게 선생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가능하시면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선생님 신경 쓰이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선생님한테 막 이렇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너무 간절하게 그렇게 해라는 게 아니고요. 항상 우리 선생님들은 어떠냐면요. 학부모님들이 선생님들을 어려워하시는 것만큼 선생님들도 학부모님들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하시거나 그다음에 학부모 상담을 하시거나 가정에 어떤 걸 전달하실 때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시면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신데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도 어머님들이 이런저런 이제 요구를 해오시면 네 그렇게 해드릴게요 라고 바로 그렇게 답을 드리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정말 불가능하고요.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약속을 모두 지킬 수 있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랑 1년 동안 우리 선생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파악을 이제 하셨다면 이제 어머님이 그거를 잘 이제 선생님을 내 편으로 만들고 또 나도 선생님 편이 되어서 이렇게 좋게 이야기를 잘 풀어가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한번 부탁드리는 거는 아이를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아이가 너무 어떤 친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아유, 다 그러면서 크는 거지라고 이제 그냥 이렇게 넘겨버리시는 성향의 부모님도 계시지만 아이가 스트레스 받는 그게 마치 내 문제인 것처럼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신경이 쓰이고 걱정이 돼서 일상생활이 중단될 정도로 너무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부모님도 계세요, 분명히. 그렇겠죠. 방송을 들으시는 어머님들 중에서는 좀 쿨한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걸 가지고 끙끙 앓지만 마시고요. 이제 어머님께서 어떤 시기도 좀 보시고 상황도 좀 보셔가지고요. 이제 적당한 때와 이제 그런 상황에서 선생님께 부드럽게 말씀을 좀 요청을 드리는 거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선생님, 저희 아이가 사실은 지난 몇 개월 동안 이런 부분이 좀 힘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좀 요런 부분 때문에 그 친구랑은 좀 힘들어 하는데 혹시 선생님 가능하시다면 예, 저희 아이를 위해서 또 그리고 그 친구를 위해서 내년에는 단편성 하실 때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어머님들이 어떤 이거는 뭐 전략 이런 게 아니고 지혜라고 생각해요. 저는 엄마가 아이를 생각할 때 그 아이를 어떻게든 끙끙 앓고 걱정을 그냥 끌어안고 같이 걱정만 하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요. 좀 지혜를 발휘하시고 요령도 좀 발휘하시고 또 이제 아이는 어리지만 우리는 엄마잖아요. 어른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화로 누군가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성인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열고 선생님 이렇게 먼저 접근을 하시고 다가가셔서 선생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어떤 설득의 그런 기술을 발휘해보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예전에는 이런 개인적인 부탁으로 반편성을 좌지우지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이제 불법이었고 그거는 공식적이지 않은 그런 형태였는데요. 최근에 학교 폭력으로 인한 학교 내에서 문제점들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면서요. 학교 폭력 예방 차원의 그런 반편성의 예외 조항을 많이 허용을 해주는 분위기가 좀 됐어요. 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물론 그것 역시도 선생님들끼리 기준을 정해놓고 학교마다 혹은 학급마다 기준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요.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 차원에서의 그런 근거를 가지고 선생님께 설득을 이제 하고 부탁을 드린다면요.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이 사실 이제 정말 내 마음속에 이제 어떤 바람이 있으시다면요. 좀 용기를 내시고 그리고 시기를 너무 놓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정도쯤에는 사실은 선생님께 한번 이렇게 말씀을 요청을 드려보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시기적으로 지금이 말씀드리기가 적기라는 네. 얘기신 거죠? 네, 맞아요. 어머님들이 한번 요청은 드려야 되는데라고 이렇게 미루시면요 늦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단편성이 이미 끝난 후에는 그게 결제도 마치는 거고 임의로 담임 선생님이 아무리 그때 와서 아이고 그러면 꼭 떼어놔야 되겠네요 라고 판단을 하셔도 이미 그거는 이제 늦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이번 주 주제로 잡은 이유는 지금 시기가 사실은 반편성에 관해서 선생님께 요청을 드리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고요. 그렇다고 선생님 저희 아이가 그 친구를 너무 좋아해서요. 이제 요 정도 이유 가지고는 사실은 좀 그런 개인적인 그렇죠. 요청은 좀 어렵고요. 네, 어머님들도 아실 거예요. 우리 아이가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 친구 때문에 학교 생활에서 좀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런 요청들을 지금 시기에 드리면 가장 좋고요. 또 제가 겪었던 일인데 네네. 너무 일찍 요청을 드렸더니 제가 9월 상담 때 가서 미리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저희 아이 문제로. 네. 선생님이 열심히 이렇게 딱 메모를 해주셔가지고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이 그거를 12월에 막상 깜빡하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너무 일찍 말씀을 드렸을 때는 한 번 더 이렇게 이게 좋게 문자로 전화까지는 좀 그래도 문자 정도로 한 번 더 이렇게 상기시켜 드리는 것도 필요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나중에 깜빡하시고 이제 막 부랴부랴 막 힘들게 이렇게 약간 수정을 해주신 적이 있었는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이 너무 이렇게 속으로만 속상해하시지 마시고 한 번쯤 이렇게 해보시고 또 담임 선생님에 따라서 반응이 다 다를 수는 있는데 아이를 위해서 뭐 좀 속상한 일 그 정도는 좀 참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반응이 담임 선생님께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요청을 드린다고 다 들어주고 이게 반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
사실 우리가 이제 아이를 위해서 되게 많은 여러 가지 모습의 이제 희생도 하고 도전도 하잖아요. 그냥 그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머님들이 한번 이렇게 기분 좋게 선생님께 요청을 드려보는 경험도 이제 어머님들한테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걱정이 많으신 어머님들, 저처럼 이렇게 아이가 친구들과 잘 이렇게 어울리기 힘들지 않을까라고 걱정이 많으신 분들께는요, 한번 용기 내보라고 저는 좀 권유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 경험에서 그래서 그렇게 초등 엄마가 된다는 책이 나온 거죠. 그렇죠. 네. 끙끙 알아봤으니까. 그렇죠. 저희 집 여왕님도 그렇지만은, 사실 선생님도 부모거든요. 자녀 키우는. 네. 그래서, 네, 그럼요. 오늘 상담 주제도 여러분들이 오히려 때를 놓쳐서 우리 아이 1년이 불행할 수도 있으니까, 가장 좋은 시기에 좋은 얘기를 이제 상담으로 전해 주시기 위해서, 네, 오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은경 선생님,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다음 주 금요일 날은 아시죠? 저희 라이브로 같이. 네. 네. 머리 감고 갈게요. 네, 예쁘게 해서 오시고요. 네. 네, 조심히 올라오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